자, 17번 보죠. 채권자인 갑과 그의 아내 을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A를 찾아가서 함께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심한 욕을 했다. 자, 보죠. 자, 기억번. A가 간만 모욕죄를 고소한 경우에 을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간만 모욕죄를 고소한 경우에 을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거죠. 네. 왜? 모욕죄의 어떤 공범. 모욕은 친고죄잖아요. 친고죄의 공범은 한 놈이죠. 고소면 고소잖아요. 니은번에 위 사건 현장에 있던 A의 아들 B 사건을 목격하였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B는 16세 미만 선서무능력자. 우리 선서무능력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6세 미만의 자. 이 16세를 19세나 미성년자로 바꾸면 틀립니다. 16세 미만. 그러니까 16세는 선서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16세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시험을 해야 한다. 틀리죠. 16세는 선서능력자니까 선서하게 하고 시험을 해야 돼요. 16세 미만, 즉 15세까지 말이죠. 자,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증언할 수 없다. 틀리죠. 선서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증언 능력이 있으면 그 증언은 유효입니다. 여기에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 즉 증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검사가 갑과를 모욕죄를 공소하게 한 이후라도 A가 1심 법원에 고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추한된 경우에 우리 고소의 추한을 인정해요, 불인정해요? 우리 판례는 불인정합니다. 고소 고발의 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체 재판이 아니고 공기판. 그 다음 리얼번.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건 메인 뒤로 가서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18번.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 이 고소권자 우리 재산상 손해자하고 디귿번의 채권자 이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소권자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죠.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고소권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삼각사기요. 피기망자하고 재산상 손해자가 다른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입은 자는 사기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의 주체니까 직접 피해자 맞습니다. 고소권이 있고 채권자는 뭔데 여러분들? 간접적 피해를 입었죠. 그죠? 질투를 당한 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간접 피해자니까 고소권 없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일 때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 갖죠. 이 피해자의 친족의 고소권은 고유권이고 이 친족에 생모 들어간다는 것까지 같이 얘기해주면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얼번의 사자명예훼손. 이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 알고 있어야 돼.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 고소권자가 친족 또는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라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사자의 친동생은 친족에 해당되죠. 그리고 고소권이 있고. 일단 살인죄에 있어서 피살자의 처. 피해자가 사망했네 이거죠. 처는 배우자니까 고소권이 있습니다. 처가 강간당의 경우에 그 남편은 간접 피해자니까 고소권 없고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고소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검사는 고소할자를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입니까 지정이? 10일입니다. 10일. 7로 바꾸면 틀리죠. 근데 갑자기 7로 바꿨을 때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검사는 양아치라고 했으니까 끔을 잘 씹는다고 했죠. 끔 씹고 끔씹 검사 10일입니다. 이 끔씹은 여기 말고도 또 뒤에 가면 나오죠. 검사의 집행 지휘를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재판에서 이 등본을 며칠에 10일 이내 검사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죠. 10일 검사에게 송달하는 것은 10일. 피고한테는요? 피고한테는 7일입니다. 끔 씹고 픽 웃는다 했잖아요. 끔 씹고 픽. 예. 피고한테는 7일. 같이 한번 기억해 주면 되겠죠. 19번. 자, 1번에 고소기관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부터 진행하지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관은 그 자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죠. 공범이 있으면 한 놈만 알아도 돼. 그런데 상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에 있는 놈만 친고죄죠. 그러니까 그 놈을 알아야 돼. 자, 이번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죠.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하더라도 고소권 행사할 수가 있죠. 또 법정 대리의 고소권은 고유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여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달인데 이 범인을 안 날은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달이 되겠죠. 왜? 법정 대리인 자기의 고유한 고소권이기 때문에. 3번에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즉 고소능력이 있다는 거죠.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이 되지 않는다. 틀리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고소능력은 다릅니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획일적으로 만 19세 이상, 그리고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 따라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죠.
고소능력이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의사능력이고, 그래서 11세예요. 11세 소년과 소녀가 있었습니다. 11세 소년은 이전에 고소능력이 없다고 한 판례도 있고, 최근에 11세 소년은 고소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의사능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 1에 대한 처벌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의 효력이 없다. 맞죠, 그죠? 반의사 불벌죄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고발 사건의 공범이나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은 주관적 불가분 적용되지 않아요. 각각 따로따로. 친고죄의 공범은 한 놈이니까, 자, 고소면 고소고 취소면 취소고 취소 못하면 취소 못하는 주관적 불가분이 인정되죠. 20번. 1번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당시에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네, 고소능력이 없다는 것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죠. 그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한 때, 즉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 다음 2번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피해자의 신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 맞죠, 그죠? 처벌하지 말라라는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이제 3번에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심 공소유학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했다. 1심이기만 하면 친고죄에 고소 취소, 반의사 불벌죄에 처벌 불이행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자, 파기 완송 이송 후에 1심에서 고소 취소는 되는데 공소 취소는요? 검사의 공소 취소는 안 됩니다. 공소 취소는 최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에 고소는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죠? 고소뿐만 아니라 그 취소,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대리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대리는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표현도 알고 있어야 돼.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미성년자가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났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체일에 대해서 지가 동의하겠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체일에 대한 유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대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 이 지문 볼게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이 고소를 할 때는 위임장 또는 대리랑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아니죠. 위임장 및 대리랑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건이 정당한 고소건자에 의해서 실제로 수여됐음이 증명만 되면 되는 거예요. 대리랑 의사표시 할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고소기간도 대리 고소인이 범인 안 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죠.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 안 날부터 고소기간 진행된다. 넘어가죠. 자, 1번이요. 우리 1번에 쭉 근로기준법 쭉 나옵니다. 맨 뒤에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예. 자, 이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옳은 선택지로 하세요. 우리 형사 절차에서 쉽게 단정해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건설업자가 있고 한번 도급을 했습니다. A한테. 이게 또 하도급을 했어요. 이제 B한테. B가 인부를 고용했어요. 인부를. 이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이놈이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대 책임. 근데 요놈이 이게 반의사 불벌죄란 말이죠. 이놈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놈만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놈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 둘이가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몇 차에 도급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놈을 처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꼭 요놈만 처벌하지 말고 요놈은 처벌하라,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놈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쉽사리 요놈만 처벌하지 말고 요놈은 처벌하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이 전체를 다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을 처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요놈만 처벌하지 말라라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233조 고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는 않습니다. 3번에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 회계적 소송이므로 공소의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의 후에는 법원에 대해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1심 법원이 반의사 불벌죄를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 소촉특례법 23조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됐는데, 피고인이 1심 법원에 특례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있죠. 없다 땡.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국가직과 법원직에는 아주 지금 요 근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한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일명 굴석재판에 관한 이야기다. 그죠? 굴석재판.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뒤에서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두세요. 계속 머릿속에 가져오는 연습을 하셔요. 지금은. 우리 사형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사건이어야 돼요. 해당하는 사건 하면 틀립니다. 해당하는 사건이 아닐 때 1심 공판 절차에서 1심 공판 절차
약식명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1심 공판 절차에서 1심 공판 절차 정식 재판이 아니고 이 공판 절차에서 1심만요.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소환장이 송달 불능이 됐습니다. 예,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했어요. 6월이 지나도록 6달 지나도록 소재 조사를 촉탁했는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환장 송달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공송달. 공송달한 소환장 송달을 1회입니까? 2회입니까? 2회 이상 받고 연속입니다.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증거동의 간주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증거동의 간주. 증거동의. 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증거수사 가능하다는 거죠.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수사 가능한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동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이때 이제 연속으로 2번 안 나오면 그때 피고인 출석이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법한 공송달이었다. 즉 부적법한 공송달 이를 통해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됐다면 구제책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구제책은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유죄가 확정됐을 때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죠. 차이점은요.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서 항소를 제기해서 2심에 가면은 이게 반하사 물벌죄 처벌 불허나 사표시를 할 수가 없겠고요. 재심으로 가면 확정된 그 신고부터 다시 가니까 이때는 반하사 물벌죄 처벌 불허나 사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쉬는 시간에 지금부터는요 뭘 모르는 내용 있으면 뭐 계속 다른 문제 풀고 있을 때 골똘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체크해 뒀다가 여러분 핵심 정리서 이거 하고 문제집하고 같이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찾아가지고 옆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알겠죠? 아니면 수업 마치고 가지고 오시든지 수업 마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가지고 오시든지 쉬는 시간에 지금은 질문이 없으니까 가지고 오셔도 돼요. 체크해놨다가 모르면 가지고 오시라고요. 네, 설명해 드릴 테니까.